진짜 할 말이 많아요. 강의를 너무 많이 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다들 고사를 했는데 아, 안 대표님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대놓고 베이커리 카페 소개해줄 사람 없냐고. 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요? 아, 제가 할게요 그냥. 제가 해서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 강의가 이게 여기가 외부가 이제 처음이고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러분, 전 폭로하겠습니다. 네. 저 폭로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폭로하고 저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냐면 여기를 나를 불렀다, 여러분. 불러갖고 일단 엄청나게 막 팍팍 강의를 시켜. 그리고 일단 띵동 하면서 도시락 드시겠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한 끼를 먹여놓고 다시 감옥처럼 여기를 가다 놓고 다시 또 뒤지게 시키더라고. 아주 뒤져보라고. 그래서 또 엄청 앉아갖고 막 했죠. 그래서 뭐 저녁까지 시켜드릴까요? 그거 드시고 가시겠어요? 이런 거. 아니, 빨리 갈래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한 8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식사를 나가서 하거나 이러면은 나갔다 왔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와, 그래 가둬놓고 하는 건가요? 네. 올드보이에서 보셨나요? 혹시 군만두? 네. 저는 그 이후로 여기 본도시락 시켜주거든요. 본도시락에 불고기를 저는 그 냄새만 어디서 들어가도 냄새만 들어도 여러분 다 알아봅니다. 깍두기 3개. 그 식은 미역국. 진짜로 제가 여기 강의 자료 하려고 한 10개인가 들었을 거예요. 제 수지분석, 건물주 되는 방법, 그 다음에 원가 계산하는 방법, 뭐 서비스 매뉴얼, 베이커리 꼭 관련된 빵을 안 하더라도 커피 쪽만 포커싱해서 딥하게 들어가신 분도 아직은 관심 없더라도 배워놓으시면 정말 유익한 정보일 것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제 진심을 다해서 제 인생을 또 탈탈 털어서 감독님도 편집하시면서 인정했을 거예요. 저 대훈 감독님 진짜 대단하시고 어떻게 좀 스카웃을 하고 싶은데 안 넘어오더라고. 안 넘어. 돈을 도대체 얼마를 주는 건지. 여기는 돈이 아니라 여긴 종교 집단이야. 어떤 신념과 철학을 파는 곳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안 돼. 제가 봤을 때 뭐 돈을 불른지언정 여기는 이미 뭐 브랜딩이 확실히 인터널 브랜딩 이 문화를 확실히 잡아놓고 안 되겠더라고요. 네, 저희 또 피디님들 또 너무 훌륭하시죠. 네? 끄떡 없습니다. 저희 상순 감독님 아직도 3년째 저렇게 있는 거 깜짝 거의 지금 놀랐어요. 3년 동안 또 하고 계시죠. 그니까요. 네. 이제 하산할 때가 되셨나요? 아니 올라가는 갈 길이 많죠. 갈 길이 빼먹을 많아. 빼먹을 게 있대. 미친 것 같아. 저는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뭐 카더라 뭐 어줍지 않게 뭐 배워갖고 아는 척하고 그런 사람보다는 직접 깨지고 다치고 부러지고 아파가면서 직접 제가 그러면서 탁 털고 일어나서 다 배운 찐 노하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창업 20년 차거든요. 저는 삼겹살집부터 호프집부터 뭐 그다음에 카페, 디저트 카페, 빵집 거의 뭐 안 해봤던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마케팅 회사도 12년 동안 했었고 근데 진리는 아닌데 일리는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창업은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장은 아닌 걸 확실히 알았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물과 기름이 안 섞인지 알잖아요. 안 섞인지 알기 때문에 재단을 하기 때문에 이미 재단이 아니라 이미 그거는 뭐 입증이 된 거잖아요. 검증됐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안 움직여요. 뭐 물과 기름이 안 섞이는데 뭐 됐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프론트 단 앞단에서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업의 이 마켓 시장은 물과 기름이 왜 안 섞이지? 나 이렇게도 한번 해볼래. 색깔을 넣어보고 다양한 방법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볼래.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방법들이 있네. 새로운 피벗이 되면서 인사이트들이 계속 나오는 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외식업은 교육업이다 라고 꼭 얘기합니다. 제 책에도 얘기하거든요. 네, 외식업은 교육업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노베이터가 혁신가가 되고 계속 공부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뭐 열등감이나 자격지심도 있었겠지만 제 결핍이 그게 엄청 많거든요. 결핍이. 그래서 배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한이 맺혔고 제가 중졸수패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배우는 거를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배우면 남 주냐? 내 거다. 커피 이거 다 배우셔갖고 결국 구독자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많이 큰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떠셨어요, 대표님? 결국 대표님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더 많이 배운 게 아니신가요? 그렇잖아요. 대표님 엄청 성장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제 2년 전 대표님 벌 때하고 지금은 완전 다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배우면 남 주냐? 다 네 거야.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창업은 센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를테면 그런 경험 한 적 있지 않으세요? 갑자기 내가 포크를 떨쳤어, 젓가락을 떨쳤어. 그러면 어느 순간 뒤에서 탁 와갖고 포크를 이렇게 나이프라든지 젓가락을 딱 이렇게 올려줘요. 왜냐면 내가 부르기 전에. 제가 매출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매장을 한 1억씩 올렸던 거는 제가 되게 센스쟁이 사장님이 됐었거든요. 이를테면 고객님이 오면 저 사람은 오뎅 반찬을 좋아해. 그러면 오뎅을 좀 더 제가 더 담았습니다. 원래 좋아하시죠? 그럼 깜짝 놀래요. 사람들은 내가 기대하지 않는 거의 가치에 대해서 그거를 만족시키면 엄청 커지거든요. 이를테면 대표님도 스테이크 집에서 10만 원짜리 먹는데 콜라를 서비스 줘요. 근데 김밥집에서 그날 뭐가 속이 안 좋았는데 김밥을 먹었어. 근데 또 속이 안 좋아. 더부룩한데 이렇게 한데 이거 소화되시게 사이다 하나 드세요. 서비스입니다. 어떠세요? 좋죠. 그쵸? 네. 맞아요. 좋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거. 그러면서 저는 고객들, 제가 지금도 그 직업병이 있어서 한 명 한 명 제가 기억을 되게 잘해요. 이를테면 핑크색을 좋아하는 고객이 있을 수가 있고, 신발이 계속 바뀌어 갖고 와. 그럼 신발에 대해서 자랑을 이야기해주고, 헤어스타일, 머리 염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특장점 있는 사람, 점이 여기 있는데 귀엽게 하려고 어디 막 섹시 점을 막 이렇게 해놨다. 뭐 그런 사람들 다 기억해놨다가 제가 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아는 척을 해주고. 우리가 킬링 제품들을 제일 중요시 생각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왜냐면 우린 기본에 충실해야 되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가 센스라고 말하는 건, 그래서 사장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거짓다 워크인 상권 말고는 관광객 상권 여기 있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래도 단골 고객, 그래도 팬덤들, 고객은 떠나도, 그러니까 고객에 10,000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팬이 진짜 100명만 있으면 그들이 바이럴이 되고, 지금 이제 뭐 워낙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 인터넷으로 이제 확산시켜 주니까, 그래서 100명의 팬이 더 낫다고 얘기하거든요. 좋은 매장에는 간판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알아서 온다는 거죠. 저는 고객에 무엇을 어떻게를 팔려고 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what이나 how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늘 why 이거 하나만 알아도 게임 끝이다. 영상 안 봐도 돼요, 여러분. 저는 늘 왜 고객은 우리 매장에 와야 되지? 야, 이 고객은 왜 이 불고기를 먹는 거지? 야, 우리 고객은 여기 와서 굳이 5,000원짜리 커피를 왜 마셔야 되는 거지? 여기 와서 다른 데도 빵집이 다 있는데, 다른 데도 뭐 크럼블이면 제가 뭐 제빵 쪽에서도 뭐 케이크도 다 있는데 굳이 여기 와서 여기를 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지? 네, 이런 거. 그래서 이 Y에 대해서 계속 하나씩 풀어 나가시다 보면, 그럼 그 왜 풀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 강의에 또 잘 넣어놨었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사업 계획서 쓰지 말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쓰지 말라고. 쓰지 마라. 그러니까 물론 사업 계획서는 근데 반드시 쓰라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 프레임은 만들어야 되는데 모든 게 철두철미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제 강의 내용에도 수지 분석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린 전략으로 먼저, 린 스타트업 전략. 그러니까 저희는 과학자하고 똑같다 얘기하거든요. 과학자 뭐죠? 검증을 하려면 가설을 하고 수정보하면서 결국 실험을 하면서 결국 검증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과학자와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저희도 그래서 가설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일단 프로토타입이 나오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서로 이제 타입별로 다를 수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저도 철두철미하게 해봤는데 달라. 시장은, 마켓은 프로덕트 마켓 핏을 맞추라거든요. 다시 한번, 프로덕트 마켓 핏, 그러니까 공급자하고 소비자하고 핏을 맞춰야 돼요. 이 옷이 언스페셜티, 이 블랙티가 예쁘게 하는데 내가 입으면은 싼티 날 수도 있거든. 명품 옷을 아무리 갖다 줘봐, 나한테 핏이 안 맞으면 못 입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아이들이 7살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제 생일 선물을 챙기겠대요. 처음이에요, 처음. 아이가 이제 커가니까. 그러면서 아빠 이거 열어봐.
열었는데 자기는 엄청나게 허벌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난감? 포켓몬 키링이 나온 거예요. 뮤츠라고. 네. 그럼 피카츄보다 더 센 거야. 알죠. 네. 제일 센 거죠. 엄청 세요. 그거는. 엄청난 소중한 선물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제가 CU 편의점을 그것만 해도 한 10만 원에서 산 것 같아. 계속 막 알갱이를 깨갖고 그 공룡알 같은 거 졸라 깨갖고 막 아무튼 그 뮤츠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난 이게 필요하지 않거든. 이해하셨나요? 네. 나는 안 필요해. 그래서 그렇다 애한테 내가 뭐 경영 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야 프로덕트 마켓 핏을 맞추라니까? 내가 그럴 수는 없지. 7살한테 야 나는 소비자인데 너하고 나하고 핏을 안 맞추게 하면 되냐?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아들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소중한 건데 네 거 줘도 되는 거야? 네. 줘. 아빠만 주는 거야. 특별히 더 생색내부로 아주 더 생색내불지 아주 자기 아빠만 주는 거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뭘 주고 내가 뭘 일방적으로 커피든 빵이든 내놓고 나서 너무 생색낸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맞다라는 거 재단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가 문제예요 여러분. 네가 문제라고. 예, 화내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산자하고 이 소비자를 핏을 항상 이렇게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그래서 사업계획서 하다 그 얘기 나왔는데 네. 결국은 저는 그래서 파일럿을 먼저 띄워보라고 하죠. 철두철미하는 것보다 기본 이제 내가 자기 자본이 있으니까 오픈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도 있으니까 큰 틀은 잡아야겠지만 일단은 무조건 소비자 반응을 일단 봐라. 소비자도 소비자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잡스가 그래서 아이폰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반응을 보고 수정 보완해서 그래서 그 야나이 다다시 유니클로 회장이 결국 개박이 났던 게 유니클로 아시죠? 한 번쯤 히트텍 입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 내복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복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히트텍 하나로 가성비 좋은 걸로 결국 이슈가 됐는데 결국 그 사람들도 그 얘기예요. 린 전략의 가장 디파인 정의를 할 수 있는 건 실패하라. 자, 시장 나가. 파일럿 띄웠어. 실패해. 실패하고 뒤돌아가서 수정 보완해서 다시 강력하게 돌아오라. 그리고 승리하라. 뒤에서 얼마나 꼼지락꼼지락하면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가설에서 빨리 검증해보고 성공과 실패 여부를 빨리 확인해서 만약에 실패라 그러면 다시 수정 보완해서 와서 다시 해라. 근데 이게 이제 카페 창업은 오프라인 이런 베이스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보다는 창업 비용이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이렇게 가설하고 검증하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어떤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되게 계시잖아요. 비용이 없어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은 말씀이시고 거꾸로 물어볼게요. 이분이 검증이 안 됐는데 그걸 사업계획서를 문서화 작업을 잘한다고 해서 엄청난 인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서비스 욕구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서비스 욕구를 해주면서 문제 해결까지 해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 문제 해결해 주는 것도 서비스를 하다 보면 하나씩 만들어지거든요.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뭐 킬링 제품이라고 나름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장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리서치예요. 이 강의에도 그 핵심 노하우가 나와 있는데 리서치하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백문이 이제 불여일견이죠. 당연히 백견이 불여일행이고 당연히 리서치를 하다 보면 벤치마킹을 하고 결국은 반면교사를 저는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리서치 안에서 많은 인사이트들이 나와요. 물론 이제 이거는 손품도 필요하고 발품으로는 이제 제가 저비용으로도 리서치 할 수 있게끔 제가 거기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리서치를 가동을 하고 결국은 내가 파는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장 반응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는 이 제품으로 내가 해놓은 제품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죠. 왜냐하면 패키지도 안 돼 있고 패키징이 필요하잖아요. 예쁘게 포장하는 기술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패키징도 안 돼 있고 진짜 말 그대로 프로토타입이죠. 그래서 1단계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요. 이거 패키징이 안 돼 있고 제품만 지금 테스트하는 거다 현재. 그래서 이걸 먹어보게 한다든지.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절대 지인들한테 먹이면 안 돼요. 지인들 내 부모님 포함이에요. 그리고 저는 40이 넘어서 비로소 알았는데 절대 부모 말 듣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성공한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들은 그냥 리스펙하고 내가 끝까지 모셔야 되는, 존중해야 될 사람이지. 이 부모님들이 우리가 고성장 압축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때는 성실이라면 성실한 수입이 만들어지는 세대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하루가 달라도 하루가 어떻게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될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그걸 부모님하고 상의를 한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인들에게 테스트하지 마라. 감성적인 걸 원해요? 진짜 마음속에서 맛있어져라, 맛있어, 듣고 싶어 라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셔도 되는데 정말 이 제품을 객관화돼서 테스트하고 싶다, 그럼 절대 지인들만 하시면 안 돼요. 지인들은 부모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냐면 이게 걱정이 앞서요. 논리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떤 거 같은데 못 몰 거 같아, 야 이건 안 될 거 같은데 하지마, 이렇게 되는 거죠. 앞길을 여러분들의 탄탄대로 앞길을 막습니다. 저는 제가 부모 말이나 지인들 말 들었잖아요. 저는 지금 매출도 100억으로 올렸던 뭐 이런 것들도 다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남의 말을 안 들어서 성장을 했습니다. 남의 말을 안 들어서 철저하게 내 제품을 객관화 시켜주고 수정 보완해주고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들을 저는 좋아하고 경청했지. 그거 아세요?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이 나와요. 내가 쓰레기 같은 질문 하잖아요. 그럼 쓰레기 답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제품이 맛있나요? 이 커피 맛있나요? 이거는 진짜 제가 미친 듯이 만들어 갖고 추출한 커피인데 어떠세요? 맛있나요? 그럼 맛있다고 하죠. 거기 왜 서비스가 들어가냐고. 서비스하면 커피도 3이 달라지잖아요, 맛이. 우리들은 장사를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스템을 잡고 매뉴얼을 잡고 다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내가 리더잖아요. 네.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문 닫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또한 시스템이라든 매뉴얼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요. 하나씩 그 매뉴얼 하는 짜야 되고요. 그리고 나만의 원칙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리더가. 부부도 더 마찬가지예요. 부부들이 운영했을 때도 서로 원칙이 깨지기 시작하면 네. 야, 넌 그랬잖아, 나도 오빠도 그랬잖아,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시장에서 원칙이 있으면 매장에서 그거는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고객은 귀신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고객은 여러분 거짓말같이 합니다. 거짓말같이 알아요. 여기는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시스템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진짜 멋있는 말 같은데 진짜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다른 거 뭐 있어요? 내가 적어도 이 매장 가면 유니폼이라든지 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머리도 뭐 자다렸고 머리 뒤에 다 눌려갖고 다 보이잖아요. 꾀재재 해갖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뭐 기본 화장은 베이스 화장을 해준다든지. 되게 이렇게 꾀재재 보이는 사장들은 또 아까 말했잖아요. 고객이 귀신하고 관심 없는 척 하는 것 같아도 다 알거든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냥 안 오면 말지라고 하잖아요. 왜 안 오면 말지가 하냐면 100-1은 대표님 몇이죠? 99죠. 네. 근데 서비스에서는 100-1은 0입니다. 100번 좋아도 한 번 거지 같은 경험을 이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 거짓말같이 그렇게 안 옵니다.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라 제품이 이미 다 있거든요, 딴 데도. 근데 희귀하고 나만이 찾을 수 있는 거는 고객이 안 좋은 걸 봐도 눈을 감아줘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매뉴얼 잡고 시스템, 내 신념과 철학, 브랜딩, 그거를 캐치프레이즈라거든요. 그 캐치프레이즈는 여러분 박스에나 뭐 문구에나, 우리 집은 절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초창기 때 이런 게 되게 막 유행했잖아요. 괜히 써놓은 게 아니고 자기 신념과 철학이거든요. 물론 돈이 목적이죠. 하지만 그거는 4번째, 5번째 해야 된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런 걸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결국은 매출을 3천에서 5천까지 만들으라고 우리 후배님들에게 꼭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3천에서 5천까지 만들면 방법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기서 프랜차이즈로 갈 것인가, 아니면 2호점이 갈 것인가, 뭐 3호점이 갈 것인가, 아니면 뭐 나는 납품을 할 거야. 맞아요. 그죠? 나는 이커머스에서 이쪽으로 가볼 거야. 뭐 대부분 경로가 이러거든요. 수출을 해볼 거야. 뭐 대부분 이거예요. 패키징을 해서 난 이걸 BM을 짜서 비즈니스 모델을 짜서 가볼 거야, 이런 전략이거든요. 저는 장사에서 사업으로 갈 수 있었던 그 다음에 그 경로는 건물주였거든요. 여러분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 매출이 있다. 근데 내가 월세를 똑같이 한 2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내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드리면 돼요. 월세 한 번도 안 밀릴 사람은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건물주가 내가 될 수 있다고? 나 월세 안 밀렸는데? 여러분 월세 건물주 될 수 있다니까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매출을 1억을 올렸어요. 매출을 1억 올리면 여기서 순이익은 한 2천만 원에 남아요. 부동산으로 1억이 오르잖아요. 네. 그럼 거진다 1억이에요.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세금이 있죠. 그것도 세금이 있지만 근데 매출은 10 더하기 10은 몇이죠? 20이잖아요. 10 곱하기 10은 몇이죠? 100이죠. 네, 저는 이렇게 디파인 한 거예요. 내가 장사 뒤지게 해서 제가 만든 아니라 우리 애정이 만들어준 신조인데 내가 만들었다 순간 착각할 뻔했어. 개 고진감래라고 있습니다. 개 고진감래요? 네. 대표한테 얘기해드린 얘기예요. 개 고진감래가 뭐냐면 예,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게 아니라 예, 골병만 한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예, 안 보이서 이게 미쳐버릇이야. 괜찮으시죠? 뼈 맞은 거 같아요. 그래서 네, 뼈 맞은 거 같아서.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걸 5년 전에 말 못했던 게 5년 전에도 저도 수학 분석이면 뭐 비즈니스 모델 컨버스, 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뭐 나온 뭐 PCG 매트릭스부터 뭐 OP 전략 다 맨날 그런 얘기만 했거든요. 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저부가치 사업을 고부가치로 만드는 게 결국은 내가 주식기 저기 건물주 있잖아요. 나 명절에 혹시 명절에 스팸 하나 받아보셨어요? 건물 전에 감사하다고? 한 번도 줬죠? 네. 안 받아봤죠? 네. 그럼요. 우리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 네. 그죠? 우리가 제주 부린 곰이 돼주면서 돈 버는 왕서분 뒤에서 연진아 고맙다 막 이러면서 이런 거잖아요. 어차피 내가 월세는 또 이자 내면서 건물주 되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 있는 건물주들이요 금수저가 10%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진짜 돈이 있어서 건물주 된 사람이고 나머지 90%는 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심지어는 2, 3억, 3, 4억 있는 사람들이 나를 내 보증금으로 이용해서 건물주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 레버리지, 사람 레버리지 이용한 거고 금융 레버리지 일으켜서 건물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끼리 이너서클이 있어서 야 얘네들 지금 임차였고 월세 따박따박 잘래, 얘들 건물주 되게 지금 얼마에 나왔어, 보증금은 2억이니까 우리 돈 3억만 보태면 우리 건물주 될 수 있어. 그리고 이거 해서 엑시하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벌벌 떨고 있고. 그래서 개 고진감래가 고생 끝에 낙이 없는 게 골병만 든다는 게 옛날 말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 말은 너무 싫어해요. 고생 끝에는 낙이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으로는 절대로 인생 부자가 될 수 없고 경제적 자유 누릴 수도 없어요. 저는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딱 인생 유한하고 딱 한 번뿐인데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갈아 넣었잖아요. 내가 장사해서 갈아 넣고 인테리어 내가 뭐 빚내 갖고 갈아 넣었으면 저는 내가 자산 소득을 내가 갖고 가야 돼. 등가 교환 이게 맞다고 봐요. 내가 고생해서 내가 건물주가 된 거니까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돈이 많이 있지 않아도 건물주가 되는 방법은 너무 많더라. 실제로 이것도 제가 이거를 알아서 5년 만에 9채 건물주가 된 거고요. 아직도 저는 모르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자영업자 출신이 여러분 5년 만에 9채 건물주가 제가 처음입니다. 이 카테고리에 제가 처음 들어와 있고 많은 분들에게 건물주 지금 막 전도사가 되어드리고 있는데 너무 열받아서 여러분들이 건물주 되라고 제가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 열받아서 하는 게 제일 커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대표님도 맨 커피 에듀 만들고 유튜브하고 커피에만 진심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건물주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떨어진 거를, 이 기회를 시간이 있는 사람이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건물주가 되고 결국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 결국 건물주가 되고 우리는 계속 장사만 하는 거고 사업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장사만 사업만 하지 말고 건물주에 관심이 가져야만 생애 건물주 그딴 소리 안 한다. 생애 건물주 절대 못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다놓고 얘기하지만 절대 못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2천만 원에 평당 2천만 원에 10억에 살 수 있었던 건물 내가 10년 뒤에 산다고요? 생애 건물주 그거 얼마 돼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생애 건물주가 뭐예요? 그러니까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대표님도 생애 건물주 꾸밀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꿈만 꾸는 사람을 못 지칭하는 산다고. 건가요? 아.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못 산 게 아니라 못 살아 진짜. 네. 진짜 못 살아 진짜로.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10억에 살 수 있었던 건 10년 뒤에 얼마나 됐겠어요.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거든요. 무조건 올라요. 네.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이제까지 딱 2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잠시. IMF 때, 2008년 리먼 브러더스 때. 그리고 무조건 올라요. 주식처럼 롤러코스터 아니에요. 물론 지방은 이제 안 오른 데는 스테이가 스테이 되고 뭐 떨어진 데는 있겠지만 지방도 이제 오를 만한 데는 또 상업 지역이라든지 뭐 호재가 있는 곳은 당연히 오르고요. 서울 경기는 무조건 더 오르고. 그러니까는 절대 못 산다고요. 생애 건물주 되면. 내가 어떻게든 관심 가졌을 때 사야 된다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먼저 앞서간 이제 어떤 자영업자의 선배로서 뭐 이제 매출 3천, 5천 어느 정도 수익이 달성한 후배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확장할까? 내가 어떻게 자산을 좀 불려나갈 수 있을까? 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아까 납품이나 뭐 2호점, 뭐 프랜차이즈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건물주가 일단 빨리 되라. 맞아요. 그거를 이제 가장 추천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BCG 매트릭스에도 나와요. 4사 국면에서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나누면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근데 캐시카우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도구 사업군으로 갈 건지 스타 사업군으로 갈 건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스타 사업군으로 가고 캐시카우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캐시카우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전혀 다른 아주 이율 배반적인 일을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갑자기 대표님 이러고 있는데 바이오가 엄청 뭐 뜬다 그래서 갑자기 바이오 주식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업은 망할 확률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갑자기 뭐 전혀 다른 사업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플랫폼에서 내가 장사하는 곳에서 건물만 상권 분석하고 상권도 세상에 우리가 더 잘 봐요. 장사하는 사람들 엄청 잘 봐요. 일반 건물주 다닌 사람만큼 잘 봐요, 저희가. 그래서 그 똑같이 상권 보고 내가 장사할 곳에 꼭 그 질문 많이 하거든요. 아니 건물주는 될 곳은 어딘가요? 제가 늘 말해요. 장사할 곳이 건물주라고요. 장사할 곳이 내가 그 자리에 그냥 건물주가 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플랫폼을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알아서 그냥 오르지 말아도 지가 올라. 우리 하던 대로 장사만 잘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남 좋은 일 그만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전혀 다른 일이 아니다. 우리하고 호환성 연결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엄청 가난했거든요. 중학교 졸업 스펙이고 기초수급자를 15년 동안 살았으니 그런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은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욕구를 해결해 주면 저희는 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매출 100억을 올렸던 6년차 빵집 사장님 라라브레드를 운영하고 있는 강호동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이 질문을 엄청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고. 그럼 저는 거꾸로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럼 얼마나 준비는 돼 있으신가요? 대부분 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이거 할 게 없어서요. 돈 벌고 싶어서요. 물론 그게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게 첫 번째는 아니라는 거죠. 이 강좌 자체도 제가 다 핥아갖고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요. 충분히 스터디하시고 메모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느끼시고 깨달음을 얻으시면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게도 반드시 잘 되실 거라 전 믿습니다. 강의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연결할 수 있는 성장이 필요하고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노하우를 다 담았고요. 당연히 이제 매출 올리는 전략들, 나만의 차별화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 전략들, 월세 낼 돈으로 이자를 내서 내 건물주가 되는 방법 노하우를 탈탈 털어 제가 담아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자기 혼자 확증 편향해서 자기 착각 속에서 절대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만의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제 영상 말미에 결국은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도 실행하려고 노력하시는 내 자신들을 발견하실 거예요. 제가 정현종 시인의 시를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이런 부분이 나와요.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비용을 내고 그냥 강사님이 그냥 주저리 해서
하나의 그냥 솔루션을 주려고 만난 게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이 포기 안 하면 됩니다. 당신의 더 나은 커피 생활을 위해